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기출문제 통해서 좀 여러분 연습 좀 어차피 제 그 교재는 있으니까 좀 어디로 가주시냐면 그건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다. 자 보세요. 이거 말 문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자산은 기말에 시가로 평가하죠. 그쵸? 시가로 평가하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재고자산은요. 암기해 주실 암기 뭘 암기해 주시냐면 재고자산은 둘 중에 작은 것을 평가해요. 취득 금액하고 시가. 여기서 취득 단가는 금액이에요, 금액. 오타. 취득 금액하고요. 단가 취득 금액하고 시가 둘 중에 미니멈이 뭐예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것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내가 재고자산을 100원 주고 샀대요. 근데 기말의 시가가 120원 됐대. 그럼 이건 재고자산의 시가가 오른 거, 내린 거, 기말에. 좀 오른 거예요, 오른 거. 그래서 얘는 시가가 20원이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논리에 따르면 미니멈이니까 1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120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미니멈이니까. 100원, 둘 중에 작은 건 100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시가 상승분은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다 대입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기말에 재고자산 일단 시가상승분 인식 안 해요. 자, 근데 반대로 자 100원 주고 취득한 재고 있죠. 얘가 기말의 시가가 80원이 됐대요. 그럼 이건 시가상승, 시가하락. 하락이죠, 하락.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럼 얼마로 평가해요? 100원, 80원 둘 중 작은 거니까. 그죠, 80원. 그럼 이건 시가 하락을 인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질문.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하시면 곧 띄울 건데 보수주의라고 보수주의. 띄워볼게요. 미리 띄우고 시작할게요. 요거.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 전반에 걸쳐서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수주의는 뭐냐면 이익을 최대한 회계는 낮게 인식을 하려고 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진보하고 보수 그 할 때 보수 아니에요? 이제 질렸죠, 여러분들 표정이. 질려요, 표정이신데? 질려, 이제. 그죠? 뻔한, 그죠? 자,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우리 보수적으로 뭐 채점한다. 요런 표현 써서 보수적으로 채점한다. 그게 뭐냐면, 부분 점수가 있는 것도 무조건 빵점 처리하는 거. 틀리면.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보수적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인식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채점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건 점수를 낮게 주는 거잖아요. 그걸 회계로 따지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으려고 해요. 회사는. 왜?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기업들을 상대로 뭐라고 하냐면 저희 회사에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이익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회사야 이제 이익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실망한 거예요. 근데 서프라이즈 된 거야. 어떻게 이익이 낮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엄살은 해가지고 그 기업이 달라 보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막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데 정말 뭐 부자고 예를 들어 정말 부자고 공부도 잘해. 맞죠? 공부 잘하는 티를 내는 애보다 맨날 놀고 막 가만히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으면 이게 뭔가 시장에 뭔가 기대감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관습적으로 많이 써요. 뭔지 아시죠? 우리 꼭 법에 그 장남이 제사 지낸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으로 어떤 마을에서는 장남이 제사를 꼭 지내죠.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맞죠?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 보수주의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 세 군데 영향을 줘요. 이론에서. 세 군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첫 번째.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뭐로 봐요? 여러분들 회계 때 배우셨을 건데. 그래서 연구 단계로 보죠. 맞죠? 왜냐하면 연구 단계는 무조건 뭐로 처리해요? 회계에서. 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보고. 근데 개발 단계는 자산 잡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자산을 잡으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본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익도 올라가요. 왜냐면 이익이 올라가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이 증가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로 인식하면 이익을 높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 단계로 잡아버리면 무조건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많이 써요. 근데 보수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맞죠?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주의를 할 때,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맞죠? 일관성이 없는데 이해가 어떻게 돼?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쓰냐면, 여기 기말재고자산은요. 여기. 둘 중에 작은 것을 평가하죠. 미니멈이니까. 그래서 저가법을 쓴다라고.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저가. 알죠? 그래서 시가 하락분만 인식한다라고 해요. 근데 다행히 실기는 안 내, 세무 2급은. 그냥 이론만 내, 이론만. 시험에는 이거 많이 냈거든. 어떻게 시험에 많이 냈냐면, 다음 중 저가법을 인식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거 말문제로 은근 냈어요. 저가법. 그럼 여러분들 시가가 떨어지는 건 회사 입장에서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법을 쓰는 사유는 다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여기 보시면 이런 자, 판매가 늦어졌대. 그럼 다시 시가 떨어지죠. 맞죠? 그 다음에 품질이 하락했대. 시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진부화. 방금 제가 했던 그 개그 있잖아요. 보수 진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개그 진부예요. 이래요. 유행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때리고 있잖아. 나를 막. 그죠? 나를 학대해가지고 지금 얘를 돕고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아까.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야. 다 밑밥을 깔았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행이 지나면 시가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 지연부터요. 여기 진부화까지 있잖아. 얘는 왜 시가가 하락하는 거냐면 판매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뭐냐면 원가가 상승하는 거 있죠? 요건 뭐냐면 판매 가격은 그대로예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가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가가 상승하면 판매 가격은 그대로 회사가. 근데 원가가 늘었어. 그러면 그 물건의 시가가 떨어지는 관점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가법을 쓰는 상황은 시가 하락분이라고 했잖아요. 시가 하락은 안 좋은 상황 생각하시라는 이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맞죠? 회사는 원가가 상승하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법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원가가 하락하면 저가법을 쓴다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원가가 하락하면 회사는 좋지. 맞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원가 하락하면. 그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화면. 자, 얘를 말문제로 낸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계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분계 끊을 거거든요. 저가법. 분계를 끊을 건데 여기에서 제가 챙기라는 말문제는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24년 기말 현재 자, 10만 원에 취득했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제품이 재고자산이죠.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으니까 취득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자, 여기 있는 10만 원이 취득가잖아요. 취득가고 8만 원이 시가죠. 그럼 재고자산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얼마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8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보세요. 자, 계정 과목의 성격은 외워주셔야 돼. 시험에 좀 가끔 내니까. 어떤 분계는 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계를 실기로 내진 않고 그 이론 문제로 냅니다. 분계를 보시면 자 이렇게 기말의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면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죠. 외우셔야 돼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회계에선 매출 원가로 봐요. 자, 들어보세요. 왜 매출 원가를 하는지 설명.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가 안 떨어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존재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재고자산을. 맞죠?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가가 떨어질 일이 없어. 맞죠? 안 가지고 있는 시가 어떻게 떨어져?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손님도 없어요. 그죠? 왜? 내가 사과 장사인데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님이 오셨는데 저 사과 없어요.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왜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냐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즉 매출을 얻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회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매출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을 얻기 위한 얘도 희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 알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 그럼 대변에 제품을 2만 원 까야 되잖아요. 맞죠? 2만 원을 직접 까지 않아요. 요렇게 깝니다. 요렇게. 뭐야? 아닌데? 아이, 손질하네. 음, 음. 이렇게 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까요. 여기 보시면 평가충당금이라고 보이세요? 평가충당금? 그죠? 뜻이 뭐냐면, 이 회사가 제품이 기말에 총 16억이 있는 16억? 16억이 있는데, 재고자산의 시가가 3,800만 원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을 직접 까지 않고 해당 재고자산이 시가가 떨어지면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졌다라는 걸 간접 차감해요.
맞죠? 그게 계정 과목이 평가 충당금이에요. 아셨죠? 그럼 평가 충당금 어디 태생일까요? 제품, 재고 자산을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고.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풀네임이 실제로는. 요거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해요. 말문제. 그렇죠? 자, 시가가 떨어지면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직접 가지 않고 간접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 말문제는 기억해 주셔야 돼. 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어. 많이 은근 나왔다. 자, 마지막 요거하고 여러분 쉴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뭐냐면 12월 31일 날 재고자산 10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2만 원만큼 시가가 하락해서 8만 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마지막. 자, 연결. 자, 이제 25년 됐어요. 자, 25년 기말 현재 만 원의 제품의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연결의 연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례 1번은 시가가 하락했죠. 그랬다가 다시 시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가 처음부터 상승한 게 아니라 떨궈졌다가 상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재고자산은 무조건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했냐면 여기 취득 금액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을 평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득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25년도에. 그 다음에 시가는 11만 원이죠. 그렇죠? 둘 중에 미니멈이니까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뭐 10만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것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11만 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0만 원 평가해. 오케이? 그래서 말문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다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회복됐다라고 불러요. 시가가 떨어졌다가 시가가 상승하면 취득 원가까지만 우리가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 원 있었죠? 그렇죠? 그럼 얘를 2만 원 까요. 뭐냐?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25년도에 재무상태표 25년 2025년 12월 31일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10만 원 고정이죠. 10만 원 고정인데 재고자산은 그냥 평가충당금이라 할게. 평가충당금이라는 애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무조건. 굳이 표현하자면 평가충당금이 없어야 되잖아요. 빼기 0.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돼야 되는 게 맞죠? 25년 12월 30일 입장에서는요. 동의되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평가충당금 달고 다녀야 된다니까. 재고자산 아까 보셨잖아. 회계에서. 맞죠? 그래서 아까는 8만 원짜리가 돼야 되는데 10만 원 빼기 2만 원 표시한 거고. 맞죠? 이제 우리가 10만 원까지만 인식하지 11만 원 다 인식 안 한다면서요. 둘 중에 미니멈을 평가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10만 원 빼기 0으로 표시해야지. 물론 빼기 0은 표시 안 하지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2만 원에서 빵 만들어야 되잖아요. 빵 만들어야 되니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없애는 게 한 거예요. 25년도 말에.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 지워질까? 0으로.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표정 안 좋으신데? 여러분 분계를 실기로 내진 않은 말 문제는 좀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지금 2만 원에서 빵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시킨다라고 해요. 2만 원의 충당금이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돼야 되니까 평가충당금 2만 원이 들어와야 0 되는 거죠. 환입이라는 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 환입이다라고 해요. 평가충당금 너 2만 원아 0 되려면 2만 원 다시 들어와. 미니집 말고.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와. 쏘리? 그 유행어죠. 밈이잖아. 맞다이로 들어와. 미안해요. 들어와. 2만원 0 되려면 다시 2만원 너 다시 들어와. 그게 환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대변으로 빼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 회계나 세법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 비용은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이야, 단기. 수익 비용은 2월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25년도 2월 안 돼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월 돼요? 돼요. 왜? 자산을 빼는 놈이니 같이 움직이면 계속 2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월 되니까 2월 시켜서 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25년도로 2월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대변을 못 빼. 이미 24년도에 끝났어, 얘는. 이익 잉여금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을 못 가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원 다시 환입시켰다. 2만원 빵 del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얘는 성격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까는 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2월이 안 되니까 직접 못 간다고요. 맞죠? 못 가는데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빼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빼는 건 맞는데 2월 안 되니까 못 빼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당초에 깠던 걸 다시 재고자산 평가손실 잡았던 걸 까는 거니까 매출원가에 차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분 왜 힘들지?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들어요? 내일 쉬는 날이라 그런가? 자, 우리 쉬었다가요.